뉴욕타임즈가 뉴욕 한인회 사태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2016년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일 연방의사당 주변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남성이 총격 자살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코리안넷을 사칭한 사이트를 적발하고 차단 조치했습니다. 뉴저지 당국이 재산세 환급을 허위로 신청한 납세자를 적발하고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주류 언론 뉴욕타임즈가 뉴욕 한인회 사태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정상화추진위원회의 한인회관 강제 진입을 보도하고 한인사회 선거 문화를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인사회의 국제적 망신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0일 일간지 24면 전면에 걸쳐 자물쇠와 지도자를 교체하려는 뉴욕 한인회의 침입이라는 제목으로 뉴욕 한인회 공방전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정상화위원회의 강제 진입을 쿠데타라고 표현하며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고리를 부수고 진입하는 과정부터 정상위의 향후 일정, 그리고 뉴욕 한인회의 역사까지 선거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과거 한국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삶의 지표 역할을 했던 뉴욕 한인회가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는 주요 행사만 신경 쓰는 단체로 전락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 한인들은 한국에서 오는 주요 인사들을 접대하고 인맥을 쌓기 위해 뉴욕 한인회장이 되려 한다며 무료 봉사직을 차지하기 위해 공탁금 10만 달러를 포함 매 선거에서 수백만 달러를 소비하는 한인사회의 선거 문화를 지적했습니다. 미국 최대 일간지 중 하나인 뉴욕타임즈가 뉴욕 한인회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친 만큼 일부 한인들 사이에선 뉴욕 한인회로 인해 한인사회가 국제적 망신을 당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저번 주 금요일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의 신고로 뉴욕 한인회관에서 강제 퇴거 조치된 정상위 측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한인회관을 다시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미국에서도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까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2016년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힐러리 전 장관은 평범한 국민들의 챔피언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12일 선거 캠프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대선 출마를 알리는 2분 19초짜리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힐러리 전 장관은 미국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싸워왔지만 아직은 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한 실정이라면서 평범한 국민들의 챔피언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어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밝히고 자신의 여정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대해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힘을 보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일 파나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클린턴 전 장관은 2008년 예비선거 때 가공할 만한 후보였고 본선 때는 자신의 위대한 지지자였으며 대선 승리 후에는 탁월한 국무장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일 연방의사당 주변에서 사회 정의와 공정한 조세 정책을 요구하던 1인 시위자가 총격 자살했습니다. 이 사고로 연방의사당이 한때 폐쇄됐지만 테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경찰은 연방의사당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남성이 11일 오후 1시 5분쯤 의사당 웨스트 프론트에서 총격 자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은 사건 직후 의사당을 폐쇄시키고 폭발물 처리반까지 동원해 사건 현장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이번 사건이 테러와는 관계없는 단순 총격 자살 사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남성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사 결과 숨진 남성은 백팩과 바퀴가 달린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고 사회 정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목격자에 따르면 피켓에는 세금을 1%로 낮춰야 한다는 문구도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외동포를 겨냥한 피싱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코리안넷을 사칭한 사이트를 적발하고 차단 조치했는데요. 유사 사이트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10일 재단이 운영하는 재외동포 포털 사이트 코리안넷을 사칭하는 피칭 사이트를 적발하고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포재단은 현재 재외동포재단 장학사업 등을 가장한 피싱 사이트를 연결하는 이메일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면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며 보안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싱 사이트는 주소뿐 아니라 화면 구성의 문구나 디자인 등이 실제 사이트와 매우 흡사하게 제작돼 있어 구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포재단은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접속했을 경우 www.korean.net인지 확인하고 아닐 경우에는 절대 로그인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재단은 또 경찰청의 파밍 방지 프로그램인 파밍캅 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국세청의 개인 세금 보고에 대한 감사가 대폭 줄었습니다. 국세청의 예산 부족으로 감사관 숫자도 줄었기 때문인데요. 대신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감사는 확대됐습니다. 연방국세청이 근래 들어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세무감사의 비중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대한 감사 비율을 지난해 4.8%까지 높였습니다. 2012년 2.5%, 2013년 2%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감사 비율을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변화는 국세청의 자체 예산 감축과 해외 투자에 대한 감시 강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IRS 예산은 지난 2010년 이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17%까지 떨어졌고 감사 요원도 대폭 감원됐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가 받는 감사 비율은 지난 3년 사이 23%나 떨어졌고 지난해 감사 비율은 7년 만에 최저 수준인 0.9%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수 측면에서 손해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청이 일반 감사를 통해 적발한 탈세액은 119억 달러로 2013년에 비해 15%나 적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감사 방식이 유지된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탈세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저지주 당국이 재산세 환급을 허위로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적발에 나섰습니다. 뉴저지주 당국은 약 3,800여 명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허위 신청으로 더 받은 재산세를 상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저지 감사원이 9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 주민 3,771명이 주택 소유주에게 제공되는 주택 재산세 환급을 부풀려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저지주는 주택을 소유한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이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에게 재산세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단 이때 환급받는 재산세는 주택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적발된 납세자들은 다세대 주택에서 실제 한 가구에 거주하면서 전체 주택에 대한 재산세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 측은 조세국이 보유한 정보와 실제 제출된 세금 환급 신청서의 정보를 일치시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를 제거하면 주정부의 손실을 크게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조세국은 더 많은 재산세를 환급받은 주민들에게 우편을 보내고 차액 지불을 요청했습니다. 주 당국은 이번 조치로 160만 달러를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플러싱 주민들을 괴롭혀온 플러싱강의 악취. 날씨가 추울 땐 그나마 괜찮지만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악취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집니다. 육군 공병대가 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플러싱강의 준설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공병대는 오늘 10월부터 플러싱강의 준설 작업을 전개한다며 내년 1월까지 총 12만 5천 입방야드 규모의 강 침전물을 걷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플러싱강은 정화 탱크의 용량이 초과되면서 분뇨와 하수가 그대로 유입돼 악취가 심한 상황입니다. 강으로 유입되는 분뇨와 하수는 한 해 15억 갤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강물이 줄어드는 시간에는 악취가 더 심해지면서 플러싱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한편 이 공병대의 정화 작업은 그레이스맹 연방 하원 의원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맹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병대에 정화 작업에 필요한 조사를 요청했고 공병대가 관련 조사를 진행한 뒤 올가을 준설 작업 일정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준설 작업이 이루어지면 플러싱강을 이용하는 선박들의 운항도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발생한 백인 경관의 비무장 흑인 총격 사례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논란도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시의회는 몸에 붙이는 카메라인 바디캠을 경찰 전원에게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메인 윌리엄스, 벨리사 깁슨 뉴욕시의원은 지난 10일 뉴욕시경 소속 모든 경찰의 몸에 바디캠을 장착하는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9월 5개 보로 경관 60명의 몸에 바디캠을 부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현재 확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윌리엄스와 깁슨 시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하고 모든 경관에 바디캠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바디캠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겠지만 사건 발생 시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방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의원은 이어 바디캠은 오디오와 비디오 녹음 기능도 갖추고 있어 경찰관들의 직권남용이나 범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제 스마트폰은 생활 필수품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만큼 중독 현상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4명 가운데 1명은 하루 종일 인터넷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13세부터 17세 사이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테크놀로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92%는 날마다 온라인에 접속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24%는 거의 끊임없이 인터넷에 접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91%는 온라인에 접속할 경우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밝히면서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접속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과 라티노 청소년들이 각각 34%와 32%로 백인 청소년의 19%에 비해 더 자주 온라인에 접속했습니다. 또 85%의 흑인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에 접속한다고 대답해 71%의 라티노와 백인 청소년들에 비해 높았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가정일수록 소셜미디어 중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이용했고 고소득층 자녀일수록 트위터와 스냅챗을 이용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10대의 90%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한다고 대답했고 하루 평균 30건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잠시 후 KB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4월 7일에는 2명의 글렌데일 시의원을 뽑는 글렌데일 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잠정 투표 집계 결과 폴라 디바인 현 시의원이 재선에 성공했고 득표율 2위인 버튼 갈페시안도 당선이 유력합니다. 특히 이 두 시의원은 친한파로 알려진 만큼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와의 협력 강화에 관심이 주목됩니다. 두 시의원을 김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시의원 5명이 활동하고 있는 글렌데일 시의회. 지난 7일 시의원 선거를 통해 8명의 후보 중 2명의 시의원이 선출됩니다. 재선에 나선 폴라 디바인 시의원은 일찌감치 시의원 당선을 확정지었고 바튼 갈페시안도 득표율 2위로 시의원으로 당선될 확률이 높습니다. 폴라 디바인 당선자는 앞으로 글렌데일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각 커뮤니티 간의 화합과 교류를 중요시하고 한인 커뮤니티 아웃리치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y priorities for the next 4 years will, of course, be the same as they were in my last campaign. Traffic safety, pedestrian safety, cycling safety, making sure that our community members are safe when they're out on our streets. 바튼 갈페시안 시의원 후보도 글렌데일시의 56% 이상이 타인종인 것을 강조하며 다문화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For the Armenian community and the Korean community, we came together 3 years ago when we have a festival, Armenian Korean festival in north of Glendale in La Crescenta area, and it was a great event. We have to come together as one community. It's a diverse community, but we need to live together, respect each other, and learn and appreciate each other's culture.
글렌델시는 위안부를 기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해외 최초로 세워진 곳이기도 합니다. 친한파로 잘 알려진 두 시의원은 앞으로도 인권과 사회 정의 구현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totally understand the issues of crime against humanity, and I will do everything to support the comfort women issue in Glendale. I know there's a lawsuit against it, and it went to courts, and the justice prevailed, but it was appealed. But I will be in support of it. 특히 디바인 당선자는 7월 30일 위안부의 날을 비롯해 위안부 역사와 인권 문제를 알리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ill be supporting every event that there is, and hopefully we can come up with even more events to make sure that our Glendale community is well aware and educated about the comfort women. 글렌델 시의원 선거를 통해 지속적인 한인 사회와의 유대 관계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향후 시 정부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올해 한인 축제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소통과 나눔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SNS 등을 활용해 외국인과 함께하는 색다른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2회 한인축제가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립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한인축제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소통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축제입니다. 많이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좀 친화적인 그런 관계를 갖자 하는 데서 소통과 나눔을 통해 타인종들과의 벽을 깨자는 의미로 현장에는 영어를 비롯해 스페니쉬, 중국어, 일본어와 타갈로어 등 모두 5개의 언어의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한글로 이름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밖에도 무료 와이파이 안테나를 설치해 방문자들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축제재단은 미디어 프레스룸을 설치해 주류 기자들의 공간을 확보해주고 이를 통해 주류 언론에도 기사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사들의 사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축제재단은 다음 주 새로운 이사 영입과 스태프들을 보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혀를 차게 만드는 음주운전자들의 모습이 종종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잠에 빠지는가 하면 사고로 쇠기둥이 박힌 차를 그대로 몰고 다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늦은 밤 미국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 한복판에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그 옆을 다른 차들이 무서운 속도로 지나갑니다. 차로 가보니 깊은 잠에 빠진 20대 여성 운전자가 보입니다. 문은 잠겨 있고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 You can see cars are going by 65, 70, even 80 miles an hour. So any impact, and that was very close.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손전등으로 창문을 내리치자 운전자의 발은 브레이크에서 떨어졌지만 그래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이 진압봉을 이용해 창문을 부숴버립니다. 그제서야 깨어난 운전자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고 차 안에서는 다 마신 보드카 병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그나마 무사히 체포된 게 그녀에겐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산둥성 진안시. 조수석 쪽으로 쇠기둥이 박힌 고급 승용차가 도로를 달립니다. 쇠기둥이 운전석을 비켜간 게 천만다행인 상황. 무슨 사고를 낸 건지 오른쪽 전조등과 앞바퀴도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계속 운행한 겁니다. 차를 세운 경찰이 사고 경위를 묻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在哪里撞的？我没有撞，我一直车是这样。这过来从哪里过来的？5年了，就一直这个样子。 카메라를 향해 V자를 그리며 미소를 띄우기도 합니다. 음주 측정 결과 이 여성 운전자는 만취 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연행됐지만 경찰서에서도 횡설수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我手不知道让呢，
没有了，过了，我犯法了，在中国的公园里面，我真的犯法了，就没有了吗？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변 난간을 들이받은 뒤 계속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오바마 케어 특별 가입 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가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 가입 대상자는 지난해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올해 소득세 신고 시 벌금을 납부했거나 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특별 등록 기간은 30일에 마감됩니다. 단 이사나 출산, 결혼 등으로 인한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퀸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노인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3시 15분쯤 퀸즈 플로럴파크의 260가와 86번가 인근의 한 주택에서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주택 차고에서 교육 차량에 시동이 걸려져 있었다며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표 제작 대행사 골든애플즈가 지난 10일 세월호 영웅들의 추모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골든애플즈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과 승객을 구하다 숨진 최정 단원고 교사와 박지영 세월호 승무원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우표는 한 시트에 20개씩 각각 5시트가 인쇄됐으며 최정 교사와 박지영 씨 가족들에게 전달될 계획입니다. 뉴저지주 포트리와 에지워러에 거주하는 한인 노인들이 조지아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조지아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8일 낮 12시쯤 조지아 남부 브런즈윅 인근 95번 고속도로에서 72살 유기범 씨가 몰던 SUV 차량이 차선 변경 중 전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의 73살 김모 씨가 사망하고 나머지 3명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아침에 약간의 비가 온 후 점차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